50대 남성 A씨는 2년 전 결혼 중매 앱을 통해 40대 여성 B씨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재력가의 딸로 소개한 B씨는 함께 떠난 해외여행 경비를 대고 명품을 선물하며 A씨 환심을 샀습니다. 이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부모가 남긴 유산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A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퇴직금을 포함해 약 11억 원을 B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돈을 노린 사기극이었습니다. A씨가 더 이상 돈을 구해오지 못하자 B씨는 결별을 선언했고,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차린 A씨는 지난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B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017년부터 5년간 A씨 포함 남성 7명에게서 30억 원 가까이 뜯어냈습니다. 여러 휴대전화를 번갈아 쓰며 엄마나 친구 행세를 하고 가짜 변호사까지 고용했는데, 가로챈 돈은 생활비와 명품 구입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어제 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는 올해 1월 비즈니스 업무를 통해 전청조 씨를 알게 됐습니다. 3월엔 함께 간 유럽 여행 사진을 올리고 8월엔 교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전 씨가 남 씨와 만날 당시 또 다른 남성에게는 여성으로 접근해 혼인빙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씨에게 혼인빙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이 서울 중부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몇 달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 씨를 알게 됐는데, 당시 전 씨의 프로필 사진은 긴 머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성은 결혼하자고 접근한 전 씨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전 씨와 연락을 지속하던 남성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씨는 이전에도 혼인빙자 사기를 벌여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기초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송파경찰서에 넘길 예정입니다. 자, 때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5월쯤에요. 한 50대 남성이 자두밭을 함께 경작하자면서 구인 광고를 냅니다. 이 구인 광고를 본 한 40대 여성이 남성에게 접근합니다. 접근을 해서 그냥 밭을 같이 경작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것처럼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밀해진 상황이겠죠. 이후에 이 여성이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속여서 이 남성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아마 송금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이거. 네,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 동안 무려 6,4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거 봐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불길한 예감은 맞아 떨어진다는데 6,400만 원, 그 여성은 어디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성은요, 빚을 갚거나 본인이 빚이 있던 빚이 있다면 그거 갚거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 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결국은. 그러고 나서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수사를 들어가니까 이 여성이 말을 잠깐 바꿉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성과 함께 살겠다라는 의사를 보였어요. 이제 와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같이 살겠다고 하니까 그걸 취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성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태도를 확 바꾸는 거예요. 어머, 정말 이 순진한, 지고지순한 50대 남성의 이 40대 여성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 여성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여성은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실 남성이 고소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됐다. 통상 고소가 취소되면 그 자체로 수사 종결 사유는 아닙니다만 서로 아는 사이니까 합의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태도를 돌변하자 다시 수사가 재개됐던 것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공판 단계에서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이 됐는데 한 번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재판을 열매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출석하지 않을 때 재판부가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속된 여성 이후에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게 되는데 공판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이 보석마저 취소됩니다. 어떻게든 처벌만을 피하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이요, 한 사람의 뭔가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지금 금전적 피해까지 줬단 말이에요. 이 여성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법원은요, 여성이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도 돈만 편취한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아이고.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주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 10개월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징역 10개월은 이 피해 남성 입장에서 성에 차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금전적 피해, 마음의 상처도 상처지만 세상에 최준봉 교수님 네. 그냥 농사 함께 지을 사람을 정말 찾습니다 했던 그 순진했던 순수했던 남성을 그냥 가슴을 후벼 판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대못을 박아놓은 거죠. 저는요, 이게 물론 돈도 커요. 6,400만 원 되는 엄청 돈을 커요, 그렇게 진짜. 하는 것도 네. 너무 나쁘지만 이 남성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50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혼자 사셨는지 아니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랑에 대한 감정을 느껴서 너무 막 흥분하고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아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못되는 행동을 했으니 이 남성 입장에서 다시 여성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여성 만날 때마다 의심을 할 거 아하.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6,400만 원 나 또 만나서 이 사람이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게 아이고. 아니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겠냐고요. 경제적 그 피해도 피해지만 마음속에 있을 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주고 갔기 때문에 이 여성은 정말 뭐 그냥 돈의 피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준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신부가요. 눈물을 흘리고 있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보통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신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남편과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저녁에 자전거 좀 타고 올게 하면서 집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전거에 뭐가 달린 건지 네.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세상에. 그리고 이 남편 핸드폰 연락하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허. 시댁 식구들 전화번호가 있겠죠? 네. 누구에게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세상에. 그야말로 이 신부 입장에서는 신혼에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하재관 평론가님, 혹시 남편이 아내에게 신혼초인데 무슨 불만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 불만, 안 좋은 징조 이런 건 없었다고 하고 어허. 그냥 정상적으로 연애 결혼한 관계라고 합니다. 작년 9월 달에 알게 됐는데 아, 그래요? 이 신부가 한 주차장에 이제 고정 주차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근데 남성이 내가 여기 주차장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운영하는 사람이다. 여기 말고 다른 주차장도 있는데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그 주차장 2개하고 건물까지 내가 다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라고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장에는 정상적으로 그 신랑의 부모님도 오시고 하객들도 수십 명이 오고 어허. 결혼하면서 신랑이 아파트도 사고 어허.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보금자리를 꾸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의 축복받으면서도 또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시작한 건데 아니 이렇게 되면 혹시 자전거 타러 나갔던 남편에게 혹시 무슨 변이라도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신부가 이 주차장도 찾아가고 남편의 지인도 찾아가고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을 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왔던 시부모님이 알고 봤더니 진짜 시부모님이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나온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세상에. 거예요. 그리고 신혼집에서 이 남편의 소유라고 얘기했던 7억짜리 신혼집도 알고 봤더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인 월세집이었고요. 아하. 여기에다가 주차장도 이 다른 사람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러고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은 그냥 이 주차장의 직원이었고요. 아하. 여기에다가 돈이 그렇게 많다고 했던 신랑의 어머니는 어렵게 살고 있었고 한마디로 이 남성은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 무슨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런데 정말 신랑은 직업부터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하객까지 모두 가짜였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여성분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 그 당시에 장모라고 불렀겠죠. 그 두 분이 피해액이 4억이 되고요. 이 땅이 어머니 땅인데, 그걸 자기 앞으로 옮기려고 하면, 당장 양도세도 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주차장을 인수를 해야 된다, 뭘 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우선 돈이 없으니, 이게 내한테 넘어오면 돈이 곧 들어오니까
30빌려 달라. 또는 이 땅을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세가 모자란다. 양도세가 돈이 많이 나오더라. 그게 16번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려서 돈이 그만큼 된 거예요. 세상에 오윤성 교수님, 속아서 결혼한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액이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사건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유디지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모 주얼리 그 해적 그 작전에 자기가 참가했다. 그러면서 결혼할 때 거기 보면은 그 화환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사모 주얼리 석선장의 화환까지도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재산이라든가 자기 그 어머니한테부터 물려받을 이 재산이 있는데 그것에 네. 대해서 양도세, 증여세, 또 투자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에게 총 4억 원을 갖다가 이제 사기를 쳤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이제 3명이 더 있는데요. 아하.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잠수병이 있어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코 수술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동업 희망자에게 1억 원, 또 다른 사람에게 8천만 원,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기 행각으로 편취한 돈만 피해액이 5억 8천만 원입니다. 6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피해액이에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남성이라는 거 빼놓고는 죄다 가짜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죄다 가짜였죠. 아까 처음에는 정말 이 남성 아이고 혹시 나가서 무슨 나쁜 일이나 당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잠적을 했던 거고요. 아하. 결국 제주도에서 이 남성 검거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검거가 됐는데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행이 이거 한 건이 아니고 아하. 또 피해 여성들로부터 고소받은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성이 본인의 이 죄를 다 실토하고 있을까요? 묵비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묵비권도 이제 행사하는 상황인데 이건 별로 묵비권 행사할 상황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 아하. 뭐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에 관련해서 본인의 사기 행각은 다 밝혀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묵비권 행사고 걱정인 건 대부분 돈을 지금 다 탕진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피해자들이 과연 피해복을 할 수 있을까는 걱정이 됩니다. 이 남성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의 사기 행각, 이번이 과연 처음이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직업이 없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015년 이후로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말하는 그게 직업이에요. 15년에서 17년 사이에는 두 분의 여성을 일단 시기에 같이 만난 것 같아요. 그때는 자기가 대한항공 부기장이다. 오늘 내가 지금 진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뭐 결혼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뭐 돈이 좀 필요하니까 우선 좀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짐 정리해서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파일럿 제복도 있고 신분증도 가지고 다니고 공항에 데려가서 구인도 시켜주고. 그거는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을 못 잡아서 수비를 해줬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비행기 부조종사 파일럿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답니다. 이게 무슨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이에요? 이 앞으로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수사를 해봤더니 사기 전력이 한두 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항공사 부기장이다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다른 여성을 상대로 뭐 수천만 원 편취한 전력도 있고 UDT 출신이다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수배된 상태였는데 검거를 못해서 그동안 수사를 못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검거를 했기 때문에 해당 건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